은근히 다 하면서 생각을 하나 봐.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나 봐. 이건 재밌는 문제다. 마지막에 수박 붙여준 거 아니야? 완전 엄청 좋아했어. 아까 봤지 표정. 회사 이틀에 왕관 나는 우주인? 아니 연맨 이런 생각했어. 표정이 뭐냐면 정희가 막 붙일 때는 표정이 다 좋지 않았어. 근데 이거 얼굴 딱 그거 붙여주니까 얼굴이 달라졌어. 그런 게 없었어요. 오늘은 작업이 아닌 작업보다는 말이니까 그냥 편하게 진짜. 근데 작품할 때는 이제 죽었어. 거의 나 아까 니네 찍어서 얘기를 엄청 뒤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근데 이거 은근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그 퍼포먼스가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봤는데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김 작가님은 이렇게 경지에 오르셨어. 사람들을 아까 말한 레벨이 그러니까 그거 있다는 맨 아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한단 말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거는 하급.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늘 보면 다른 분들하고 하는 거 보면 작가님 편은 어쨌든 와 닿아요. 뭔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각자 해석을 하든 달라도 뭔가 이렇게 와 닿는 게 있는데 다른 양반들은 어려운 게 많지. 아는 척을 해줘야 돼. 몰라도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내가 지식인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딱 질문한 그 대중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또 바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밌는 거 뭐냐면 표정들을 본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나 이제 두 분의 이제 점차 이 몰입하는 머리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표정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남의 거 뭐 하는 거 관찰을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누가 먼저 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원래 제가 먼저 필라 그랬어요. 그치 놓쳤다 이러면서 막 이런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점차 빠져들어가는 그런 표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거 지켜보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직접 해보면은. 근데 은근히 이게 자기 성격 같은 거 나올 것 같아 정말. 예, 어떤 분들 진짜 거칠게 하는 분도 이게 계시고. 있을 것 같아. 하다가 에이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담배 불었다가 딱 얼굴에 닿지 못하겠지만 그리고 일단 하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밌었어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되게 싫어했잖아. 뭐지? 이랬는데 거부할 권리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하더라고. 재밌었어요. 할수록 아티스트의 장르는 그런 자그마 프로스 아카데미 가겠는데. 좋죠.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보고 지켜보는 게 좀 재밌더라고. 근데 이거 하면서 처음에는 말씀하셨다시피 먼치 게임처럼 내 걸 먼저 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하면서 내 행동이 앞 사람 거를 다시 뒤엎어버리는 행동을 하면 처음에 막 그런 거 하니까 내가 얼마나 규율이나 규정에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속한 사람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생각도 많이 했어. 그냥 그대로 가자. 편하게 하자. 하시는 대로 하자. 네.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게 놀이 개념이죠, 사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는데. 진지하고 좀 애매하고 어렵고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코드는 뭐냐면은 항상 재미적인 부분하고 사유적인 부분 이것만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야, 이게 지금 아까 필요하다고 얘기만 생각하죠. 듣다가 직접 해보니까 약간 말씀하신 이런 거 중간중간에 약간 떠오르는 느낌? 그러네요. 하다 보니까. 근데 보는 사람들도 약간 그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빠져들기 시작한다. 다음에 솔에서 이렇게 할 때는 그때 그 짐이 내려지는 그런 느낌, 카타르시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상당히 유하거든요. 어떤 일상에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예술적인 표현을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좀 질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가서 얘기합시다. 편안한 느낌 이런 얘기. 저희가 예. 성함이나 여기다 쓰면 되나요? 네. 나는 아무 데나 천재다 써주세요. 이런 거 안 돼요 일단. 네? 나는 색깔이들은 괜찮아. 난 색깔이다 난 천재다 이런 거 안 쓰고 돼. 쓰시면 일단. 다 죽었어. 네, 다 아직 죽었어. 이것도 안 돼. 일단.
랜스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랜스드라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내지의 라이벌들 이런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여기 이제 뭐 야외다 보니까 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한 것보다는 뭐 이렇게 담배도 한 대씩 피시고 이렇게 예. 저 역시도 이렇게 이렇게 좀 편안한 분위기 자체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그 마이크 자체가 제가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항상 마이크 자체가 익숙한 거 아닌데. 근데 오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으로 짧게 여기 초대받아서 굉장히 또 영광입니다. 예, 재밌는 재단에 재밌는 사람 이야기. 오늘이 20회라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딱 떨어져서 이렇게 함께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예, 뭔가 이제 매듭을 하나 딱 짓고 또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이름은 김광철이라고 합니다. 예. 예, 이렇게 지금까지 이제 퍼포먼스 아트라는 작업을 해왔거든요. 예, 대학은 이렇게 대학에서는 이렇게 전남대학교라고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 서양화 전공을 했었는데 사실 학부 생활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좀 더 이렇게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더 들어오기 전에 좀 두 가지 이유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좀 대학을 좀 늦게 들어왔는데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이렇게 생각을 줄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대학은 좀 더 특별할 것이다.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시스템에 의해서 보다는 좀 더 특별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학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제 주관적인 어떤 거지만은 상당히 중고등학교의 연장성산이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특별하게 제가 할 것은 없고 그래서 이제 독자적으로 뭔가를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1년 정도를 이렇게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명상을 좀 해보자고 했습니다. 원래 20살 때 선불교하고 이렇게 신비주의나 도교 쪽을 좀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영향이 저한테는 상당히 큰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늘 제 내부에는 심리적 압박이랄지 사회 부적응 그리고 제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뿌리 깊게 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제가 좀 더 이렇게 사회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은 차라리 좀 더 사회적인 디자인이나 이쪽에 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근데 이제 순수 파트에 이제 페인팅이라는 장르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것은 뭔가 이렇게 잘 적응되지 못하고 어울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뭐 학교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또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겪었던 5.18이라는 직접 제가 이렇게 거기 살면서 이렇게 봤던 것들 이런 게 저한테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또 어떤 동기를 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어린 나이였지만은 국가가 부르면은 목숨 걸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당히 국수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이 상당히 컸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본체 이렇게 사라져버리게 된 계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5.18이라는 그 사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은
국가의 또 군인들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서 이게 이렇게 뭐 시민에 대해서 총을 쏘고 사람을 죽인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 어떤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이렇게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회 자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가까운 뭐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늘상 대학에 일찍 들어가서 뭐 어떤 전남대라는 그 특성들 때문에 매일매일 어떤 그 학교 교내 앞에서는 흔히 말해서 이제 지랄탄이라는 이런 다다다다 쏘는 거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뭐 제 나름대로는 운둔적인 신비주의나 뭐 도교나 이런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가치 체계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현대에서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많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의 많은 이렇게 생각들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실행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상처받고 하는 부분들을 겪고, 저는 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제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해서 뭐랄까요? 내적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거, 외적의 문제는 차단을 하고요. 이런 데서 뭐 겪게 되는 어떤 이중성들이 상당히 제 자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렇게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어떤 처음으로 이렇게 미술사에서 퍼포먼스라는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뭐 보니까 이제 1960년대 말에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신체를 이제 작가의 메시지로화 시켜서 표현하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 미술이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공연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아직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분들이 그 공연 이제 준비하셔야죠 하면은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 입에서는 이제 공연이라는 용어를 갖다 제 작업에서는 쓰지 않는 편이거든요. 혹시라도 이제 공연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했을 때는 퍼포먼스 공연 작업이다, 작품이다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근본적인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퍼포먼스라는 것을 처음 참 이상하게 접하게 됐는데, 인문대 벤치 앞에서 그냥 막연하게 앉아 있는데 어떤 뭐 1년 선배가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지 않으려나, 예, 그런 말 했어요. 그래서 퍼포먼스라는 부분 자체를 알고는 있었지만은 뭐 할 생각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휴학하면서 명상하는 거 이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항상 제가 호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누가 시키면은 거부를 안 하는 편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은 이런 적도 있었죠. 대학 때 술집에서 이렇게 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옷을 다 벗고 한번 춤을 추고 뭐 한번 노래를 부르면 어떠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낮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될 거 없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옷을 다 벗고 뭐 팬티까지 다 벗고 이렇게 20대 초반의 일이지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가게집 아주머니께서 막 흥분하셔가지고 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있냐고. 예, 아무튼 그렇게 그 실험 정신이란 거, 제가 한 걸음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변화를 도저히 할 수 없고, 저한테 겪고 있는 이 내부적인 그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배라는 사람의 제안에 뭐 나쁠 거 없지 않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퍼포먼스가 하게 됐어요. 그때가 93년도인데요. 그 대학교 벤치에서요. 근데 이제 방송 영업
그 방송에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약간 말을 순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크게 외치고 다녔죠. 나는 천재다라고. 이렇게 벤치가 한 40개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돌면서 이렇게 천재라는 소리를 갖다 좀 외치고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천재라고 항상 생각하는 편이고 지금도요. 그래서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과대망상이 심하지. 근데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게 저는 그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오만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이렇게 한번 원을 들고 나서 나는 천재이기 때문에 쇳골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쇳골이란 말 아시는 분은 아실 것이고 모르는 분은 모르실 건데 되게 밝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자 보면은 막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제 쇳골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외치고 다녔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서 세 번째 할 때는 쇳골은 성공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좀 풀어 얘기하자면은 강한 그 성적 욕망이나 삶에 대한 욕망이 이 사회적 욕망하고 비례된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던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생은 족같다, 성공은 족같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제 끝을 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에 했던 퍼포먼스인데, 이제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러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한 2명 있으면, 선배하고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굉장히 좀 심각했다고, 미친놈 하나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저놈을 두드러 패야 된다. 미친놈이니까. 뭐 이런 걸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처음 하고 나서 이제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기묘한 어떤 심리적 카타르시스랄까요? 그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시간을 달라고 이렇게 하고 10분 동안 생각하고 하겠다 했는데 그 10분 동안에 이루어지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랄지, 거기서 뭔가 표현을 쥐어짜서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목적화 되면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긴장의 극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외치고 다니면서 한번 딱 돌고 나서 그때는 기묘한 아주 뭐랄까요, 평온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자유스럽고 평온하고 어떤 아주 마음이 쾌적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니까 굉장히 큰 안락감 같은 거, 이게 다시 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림으로 따지자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번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용어로 말하자면, 자주 쓰는 말을 하자면 힐링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적 퍼포먼스 아트라는 힐링 자체는 평면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다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공연적인 부분도 아니고요. 개인 혼자가 개인의 이야기를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개인의 언어 방식으로 해서 어떤 공간에서 드러낸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지켜보고 자기 자신에 더 진실해야지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저한테는 어떤 명상이라는 부분에서 도저히 명상이 사실 안 됐었거든요. 앉아만 있으면은 20대 보니까 이제 막 수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괴로웠던 일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시 됐던 어떤 그런 사건들,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또 여자 생각들, 막 이렇게 수많은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게 불가능했는데, 그때 한 번의 순간으로 해서 이것도 움직이는 동적 명상으로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죠. 그 뒤로 이렇게 제가 이제 스스로 일주일 동안 퍼포먼스를 갖다가 계획을 잡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이제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또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한 달 후에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안절부절하고 뭐 지금은 이제 사람 여기 계시는 분들이랄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아카데미랄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자유스럽더라고요. 어떤 기회와 장만 되면은 압박감을 이겨내고 표현하는. 근데 제가 처음에 그 21년 전에 했을 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미션을 저한테 주어진 미션을 마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좀 여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퍼포먼스 아트라는 장르를 하게 된 동기적인 부분이죠. 네. 혹시 중간에 뭐 질문 같은 거 있나요? 혹시 궁금하신 거? 편하게 질문 왔다 갔다 하시는 네. 컨셉. 네. 그냥 그럼 좀 편안하게 네. 그 사람들이 보는 퍼포먼스 아트 이게 뭘까 이렇게 안 잡히는 게 있어요. 안 잡히는 게 있는데 그걸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짧게. 예. 짧게 이렇게 딱 하면 쉽게 와닿으니까 네. 그런 거 가능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공연예술하고 퍼포먼스 아트하고 굉장히 많이 이게 과연 어떤 차이하고 차이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퍼포먼스 작가분들도 거의 대부분이 영어를 이제 공연해야지 이렇게 영어를 써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제 혼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공연이라는 말을 갖다 굳이 쓸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건 미술 작품이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단지 이제 매체적인 이런 뭐 나무나 이런 기본적인 물감이라 이런 뭐 사람이 살아있지 않는 매체를 쓴 미술 작품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박물관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흔히 말해서 부산 비엔날레, 광주 비엔날레, 과천 현대미술관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다 전부 다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화 시키고 작가들의 메시지를 담아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퍼포먼스라는 것은 단지 이제 물질을 갖다 가지고 사람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육체 자체가 이렇게 도구화 되는 거죠. 예, 육체 자체가요. 근데 이제 사람이 몸으로 하는 것은 어떤 공연 예술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접근 방법이 좀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때로는 작가들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빈센트 반 고흐를 예를 한번 드릴게요. 예, 빈센트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후기 뭐 인상주의 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어떤 이상을 갖다가 집요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하는 그림 이렇게. 근데 이제 자기 언어를 만들었는데 현대 미술에서 초기에 아방가르드라는 예술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위적이라는 용어인데 새로운 언어를 발견해보자. 근데 그 사람들은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기존의 언어들을 이렇게 파괴시키고 새로운 언어를 계속 양성을 해야 된다. 이게 예술의 목적이다.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었죠. 근데 퍼포먼스 작가들은 아직도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상당히 비경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퍼포먼스 작가들이.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마 이제 저같이 약간 골수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적 이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메시지를 구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말이 안 되는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 길은 상당히 아주 독특한 길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저한테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저를 쥐어짜는 방식이었는데 저를 고통스럽게 하고 저를 슬프게 하는. 예. 근데 이것도 한 21년째가 되니까 이제 적응이 되는 거예요. 뭐 해볼만 하다. 예.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지인들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제가 이 사회에 그 중요한 것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이 사회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제가 독자적인 하나의 그 개체적인 예술가로서 제 길을 갈 때 다른 사람들 같이 동참해 준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주체로서 예술가라는 거지. 제가 과거에 현대미술 이전에는 왕이나 귀족, 또 아니면 양반이나 아니면 성직자들의 어떤 그들의 그 어떤 주문을 받아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인들 개념이었지만은 예술가라는 그 자체는 자기의 창의적인 에너지를 창의적인 그 물질화시켜서 육체 자체도요. 그래서 보여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현대 미술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이렇게 신체를 도구로 사용해서 매체를 다루기도 하는 것이고, 네, 이런 의미에서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가진 그 예술가들을 어떤 퍼포먼스 작가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구조적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뭐 역할 분담이랄지 뭐 이렇게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퍼포먼스도 저작권이 있나요? 아직까지 퍼포먼스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 가지고 뭐 심각하게 하는 작가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뭐 사실 이제 이런 거 있죠. 어떤 작가가 굉장히 그 정말 재미나는 그 이미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주변 동료 작가들이 그걸 어떤 너무 멋있어 보여가지고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작가는 그 창의력이 없는 작가로 이렇게 좀 매도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의력이 없으면은 이 널려 있는 세계에 표현의 세계에서 표현의 소스가 자기 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 자기 어떤 그 아무것도 아닌 사적인 어떤 취미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널려 있는 게 창의적인 건데 오죽했으면은 저렇게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작업 그 모토를 그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퍼포먼스 아트라는 세계는 스승과 제자 개념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보 자체가 거의 이렇게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했던 서울에서 이제 퍼포먼스 아카데미 발표전도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스승과 제자 개념 자체가 없고 개별의 세계들, 개별의 세계를 존중하면서 동료적인 개념이지, 동지적인 개념, 파트너적인 개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부심을 느낀 게 현대 미술가들은 상당히 민주주의적인 그 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평적인,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은 그 수직적인 어떤 사회 시스템보다는 수평적인 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적인 어떤 뭐 보헤미안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방랑하는 예술가들은. 근데 이제 좀 민주적이고 예술적인 보헤미안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쭉 예전부터 해왔던 아티스트들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랄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있으신가요? 예, 존경의 개념이 딱 두 가지 개념으로 또 나눠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저보다 먼저 작업을 했던 선배들은 이제 좀 멋지게 말하면은 에너미라고 그 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는 그 정중의 대상이나 존경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 사람의 목을 쳐야 돼. 이런 거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잘못 이해되면은 상당히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쌓아놓은 업적이나 예술을 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그동안에 가진 것을 빼앗는 거다.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현대 미술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술적 자체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선수 작가라고 할게요. 선수 작가들은 그걸 알거든요.
사실 그 퍼포먼스 아트가 아직까지 한국에서나 그 세계적으로 경제화적인 부분에서 아직 되지도 않았고 그걸 별로 관심도 없어하는 것 같아요, 작가들이. 그렇지만은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좀 치열한 거죠. 우리는 예술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영어로 따지자면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상대를 갖다가 예쁘게 목을 쳐줘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2세대 그 작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처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느끼는 감정은 역시 두 가지로 너무 존경스럽다. 그렇지만 저분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에 그 세계의 어떤 걸 위해서 저분을 넘어서야 된다. 이러지 못하면은 저는 그 사람 밑에 있는 추종자밖에 안 되고 그러면은 예술가로서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 미술이란 게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독자성을 갖기 위해서라면은 그리고 독자성을 갖고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본인 자체가 그 우주의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남을 이렇게 또 역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존중해 주는 거. 좀 이해가 좀 참 비유가 잘 되시나요? 어떠나요? 말을 이해하려면 제가 예전에 기분이 그렇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두 분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제 군산에 계시는 이곤영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군산대학교 이렇게 교직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초창기 때 퍼포먼스한 작가들이 좀 여러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뒤로도 아직까지도 왕성하게 그 어떤 작품이랄지 아니면 자기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구축하신 분들, 좀 그 퍼포먼스라는 것이 개념 미술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상당히 개념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곤영 작가님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또 제 분야에서는 또 다시 서울에 계시는 송능경 선생님 두 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퍼포먼스가 기록하고 연관해서 남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작업을 해야지 난 되는 기록으로 이상하게 뭐 영상을 담다 그런 게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포먼스라는 것은 그 즉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록의 중요성이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그 기록적인 부분하고 라이브적인 부분은 완전히 다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록을 계속 다 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것들 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기록을 하고 몇 월 며칠 날 뭘 했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그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상당히 중요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글을 갖다가 자기가 뭘 했는가를 글을 쓰는 거 갖다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걸 왜 했고 내가 추구하는 바는 뭐고 내가 그 생각하는 세계관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비전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이제 글로써 작성하는 거죠. 그 작업에 대해서도 또 작업 이외의 어떤 전반적인 줄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한 거의 8년 9년째 매일매일 그 주기차게 작업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는지를 갖다 알 수 있으니까요. 작가로서. 그래서 기록이라는 부분은 저는 이제 두 가지, 뭐 세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작업을 폈을 때 이 찰나의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이것들을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기록들, 그리고 이제 최근 같은 경우는 뭐 SNS 이렇게 해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 기록이 이렇게 내년 정도 지금 책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작품 생활을 하면서 제가 타인들한테 작품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부분이 이제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책으로 해서 이제 들려드리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한 11월 달에 영화를 하나 만들거든요. 네, 이렇게, 저에서 한 독립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라는 요소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예술가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 예술가,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는 민주적 방식을 가지고 공존을 하면서 정복자적인 그 방식 같이 결합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예술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민주적이고 수평적인데 정복자적인 것 개념이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퍼포먼스 자체가, 베이스 자체가 다중적인 그 개념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제 퍼포먼스 봤을 때는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고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단지 제가 원하는 것은 딱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재미적인 거하고 또 하나는 사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 이 두 가지에 저 같은 경우는 초점이 돼 있었고, 차후에 이렇게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가치 문제는 차후에 이제 타인들이 이렇게 해줄 문제들이지 제가 뭐 만들어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이렇게 재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사유. 예. 예술 자체는 저는 그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적인 영화하고 좀 다른 점이, 예술은 사유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술가들은 사실은 계몽주의나 선도주의적인 요소들이 강했거든요. 초창기 때는요. 사실 그때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계몽주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몽주의는 뭐냐면은, 나는 지식인인데 너희들은 지식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게 초창기 60년대, 70년대 때 냉전주의 이후에 어떠면은 그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하는 거, 분명 그것이 예술 안에서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공간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그 어떻게 보면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어요?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한번 일단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오류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오류. 아주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그게 이렇게 약간 이상히 말하면은 갑자기 이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행이 안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작업이 망쳐버릴 때, 그때가 좀 기억이 좀 남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준비하신 것 중에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테마, 그리고 그걸 표현했을 때 굉장히 표현이 인상적이었던 최근에 이제 뭐랄까 싱가포르에 좀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퍼포먼스 개인전이 있어서, 싱가포르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룰이 상당히 강해서 저도 이렇게 제가 담배를 좀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제 점점 위축되어지는 한국의 이렇게 담배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도 느끼고 있는데 싱가포르는 더 그런다 그러네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좀 그렇게 편하게 정부 칠만한 데는 아니고 잠시 빨리 작품하고 빨리 돌아와야겠다 그 생각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도착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에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싱가포르에서 담배 길거리에서 함부로 피우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맨하탄 같은 경우도 이제 바꿔져가지고 모든 맨하탄 그 섬 안에도 다 음인 뭐 길거리가 되어가지고 눈치 보게 되는데 싱가포르도 역시 그래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싱가포르는 그러지 않다. 그냥 길거리에서 공공 건물 같은데 건물 그 5m, 7m 밖에서만 피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제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재차 물어봤는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담배 마음대로 피워도 되는 거야 하니까 마음대로 피워도 된다고.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작업을 하는데 실내에서는 담배가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은 작품 중에 1시간 동안 작품을 하거든요. 두 번째 퍼포먼스 개인전인데 파트 1, 파트 2, 파트 3인데 파트 2가 담배 하나를 피면서 조합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어떤 모션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환경과 담배 뭐 이런 것들이 문명 이런 것들이 조합돼서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이제 꼼수를 하나 쓰게 된 거죠. 제가 그러면은 밖에 있는 낙엽을 이걸 쪼아서 담배에 넣어가지고 피면 어떠겠느냐. 그러니까 그쪽에 저를 초대한 그 오거나이저가 무슨 소리냐, 그것도 안 된다, 싱가포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극장의 관리인이 그런 거예요. 응, 괜찮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담배를 이렇게 낙엽 담배를 피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서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제일 또 그 전에 기억 남는 것은 뭐 폴란드하고 뉴욕에서 이렇게 작업했을 때 특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어떤 퍼포먼스 씬 자체가 없어요. 사실 씬 자체가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왜냐하면 작가들이 퍼포먼스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자리 공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국외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 활동 범위 자체가 한국에서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작업하기도 어렵고 이해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관 위주로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의 특성은 항상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좀 문제되면 안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슈화 되거나 알려져서 이게 되면은 이거 큰일이야. 이것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밥그릇이 이렇게나 뭐 승진 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관에서 진행하는 어떤 문화 행사들이 항상 그 역동적인 그 문화적 파워를 갖지 못하고 제가 봤을 때 자본적인 부분으로 무난하게 흘러갈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볼 때 그 시스템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는 사실 그 줄타기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약간 아슬아슬하면서도 이렇게 위태위태한 이게 자체가 사실 문화의 그 재미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죠. 잠깐 말이 잠깐 3000% 갔는데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국제적인 무대에서 판이 큰 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작업을 했을 때 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작업하기 전에 한 20분, 뭐 30분 전에 담배 하나 피면서 화장실 딱 갔을 때 혼자서 거울 보고 저 같은 경우는 딱 그러거든요. 예,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제. 예, 왜냐하면은 저는 이길 작업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리고 아예 작정하고 저는 언어 자체가 이상하지만 저는 예술 전쟁하러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예,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야 되고
예, 이게 저한테는 그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작가로서 쾌감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퍼포먼스가 어떤 면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 생각이나 사고나 메시지를 자기 개인적인 몸을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게 또 보면 하다 보니까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 말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말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나요? 퍼포먼스? 아니요, 사실 금지된 건 없는데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보통 그 유럽 쪽 작가들이나 미국 쪽 작가들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 하면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 쪽은 이제 주로 이렇게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그 말을 잘 사용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영어를 주로 이렇게 표현의 언어 방식으로 갖고 있는 작가가 한국에 초대했을 때 그 시스템을 서포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근데 몸의 언어로 해버리면은, 매체나 몸의 언어로 해버리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국가나 언어를 초월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그러면 이런 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 연장선에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이제 자기 개인적인 몸을 위해서 이제 표현하는, 그리고 거기다가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관객들,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부분만 딱 보면 대중들하고 소통할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느낌이 약간 드냐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걸 별로 개의치 않은 듯한 느낌이 또 살짝 들어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내 표현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걸로 카트르시를 느끼시고, 그래서 이 대중들하고 소통하는 내 작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두 가지로 저는 나눈다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조금 어떤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은 저는 이제 그 예술이라는 거, 사람의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약간의 어떤 피상적인 소통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약간 그 반대인데요. 제가 자주 그 문구를 인용하는데, 칼융의 그 집단무의식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프로이드보다는 칼융 쪽을 더 제가 좀 선호하는 편인데, 칼융의 이제 집단무의식이라는 걸 보면은, 그것도 이제 제가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는데요. 사람의 가장 깊숙한 데에 딱 가면은 터미널이 하나 있대요. 예, 각각 개인한테요. 이 터미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적인 가장 깊숙한 데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 근데 거의 그 문화적인 쪽에서 봤을 때는 공공적인 부분에 한참 문화예술이 지금 계속 한 10년, 20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으니까요. 그 공공미술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보다 이제 많은 사람한테 널리 이렇게 알려진다 라는 말이 있죠. 미술 안에서요. 공공미술이니까요. 근데 이제 퍼포먼스라는 것에 있어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작가들의 작품은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작가들의 레벨이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 하고, 어떻게 보면 중간에 그 눈이 뜨지 못하는 작가들이 있고, 눈이 뜬 작가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레벨이 다르다는 거죠. 이 고차원의 레벨에 다다른 작가들은 이해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그냥 직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방식이든지 그냥
문을 두드린 거죠. 머리를 두드리든 가슴을 두드리든 두 개를 두드리든 어쨌든 간에 이걸 두드리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기획하는 쪽에서 사실은 그것이 가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사람들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근데 한국의 퍼포먼스 자체가 지금 한 50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처음 생겨나서 전 세계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 정도 시간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왜 지금까지 한국 퍼포먼스 아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초창기 어떤 우연이나 즉흥의 이슈에서 그 사람들의 그때는 우연 즉흥 참 해괴하다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게 됐죠. 저 사람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 뒤로 갔을 때는 이게 좀 더 체계화되고 학문화되고 미학화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못한 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초창기 어떤 이슈화적인 부분들이랄지 그 학문화되는 부분 그리고 관객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고 대중과 만나게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하는 쪽에서 굉장히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이 예술, 퍼포먼스 아트라는 예술이 어떠한 쪽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고 같이 소통을 나눠야 되는가.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되도록이면은 굉장히 기획적인 부분하고 최고의 그 레벨에 다루는 작가들이 같이 왔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함께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그동안 실패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비주얼로만 그동안 계속 가버린 거예요. 비주얼로만.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해 안 되고 해괴망측하고 아니면은 도저히 그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쪽으로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퍼포먼스 아트 페스티벌 작년 광주에서 했었는데 사실 너무 적은 예산으로 해서 어쨌든 크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예, 다시. 이제 지금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가치를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아카데미를 제가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아카데미에서 이제 그 중에서 지금 광주, 서울에서 좋은 작가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퍼포먼스 씬을 선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경험들, 창작의 경험들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예, 그리고 타인과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하나 만들 수 있다는 거. 비록 이제 아카데미여서 이렇게 좀 작품 자체의 어떤 완성도랄지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더 키워 나가야 되지만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하는 활동은 딱 사실은 세 가지로만 저는 딱 있거든요. 하나는 작품 창작 부분이거든요. 신작을 발표해야 된다는 거. 그냥 예전에 과거의 작품을 우려먹는 식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작품을 창작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저는 절박감이 항상 있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올해도 이렇게 이렇게 네 번째 퍼포먼스 아트 개인전을 1시간으로 해서 작품을 발표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페스티벌을 만들어야 된다. 그 페스티벌도 과거에 이벤트적인 페스티벌 단지가 아니라 좀 더 친절한, 좀 더 친절하고 관객들한테 기호에 맞춘 것이 아니고요. 이해될 수 있게끔. 예. 다가서고 함께 이렇게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퍼포먼스들 이렇게 수많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이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아카데미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 있어서 책을 쓰려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이제 보다 많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오늘 이런 자리 자체도 제가 상당히 영광스럽고 기쁜 건 뭐냐면은 이것들이 다른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보여드려서 퍼포먼스라는 게 단지 어떤 예술적 장르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게 앞으로 현대 일상의 사람들이
이걸 접하고 뭔가 어떻게 보면 자기 힐링이랄지 자기 자아 발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예전에 제가 작가님, 감독 작가님? 잠깐 얘기를 나눴을 때 학교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 퍼포먼스를 아이들 대상으로 네. 하면서 굉장히 좀 다른 경험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광주의 전남여상이라고 이렇게 거기서 특별 수업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정도 됐는데요. 거기에 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했게 됐거든요. 일단 광주에서 이렇게 일반인들 상대로 해서 퍼포먼스 아카데미를 5주 동안 진행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바로 전남여상에서 1학년 그 학생들 대상으로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여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선생님이 이 반 자체가 1학년 9반인가 8반인가 됐어요. 근데 이반 자체가 너무 이렇게 아이들이 구성이 좋다. 근데 그 구성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제 상식을 좀 넘어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냐면은 어떤 퍼포먼스라는 걸 이미 아이들이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갖다 간략하게 기본 설명만 했을 때도 아이들이 그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 자체적으로. 팀을 짜서 했는데요. 6명씩.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말이야. 얘들아, 너희들 이야기를 해야 돼. 물론 너희들 여러 명이니까 내 얘기 할 수 있고 내 얘기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너희들 이야기,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해. 뭐 선생님들한테 예쁘게 보일 생각하지 말고 물론 이제 장학사님이 이렇게 나중에 오시기로 했는데 포인트는 사실 장학사님이 아니거든요. 예, 퍼포먼스 자체 이 수업은 너희들이 하고 싶은 너희들의 감정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 선생님은 이제 가이드로서 내가 서포트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너희들이 만들어보고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5번 정도를 테스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계속 거기에 이제 재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저희들은 자유를 표현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요. 제목이 이제 큰 주제가 권태였는데 이상의 권태를 한번 해봤는데 그것도 이제 저는 그랬죠. 권태라는 주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연상만 하면서 너희들 생각해봐라 하니까 자유나 따분함 이런 것들 표현하는데 나중에 한 학생들 팀이 5팀이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요. 장학사님께서 얼굴이 완전히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는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은 처음 느끼는 느낌이다. 거의 대부분의 이런 아이들 학예나 발표전 갔을 때는 다 비슷했다. 거의 그냥 보고 한 10분, 20분 정도 잠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자리를 거의 뜨는 편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보게 되고 지켜보게 되고 이렇게 된다.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거 다 전부 다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이번에도 아카데미 마치고 나서도 그 아카데미 분들이 굉장히 큰 만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읽어보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감정들을 저는 느끼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뿐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는 사실 그 전문 작가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문 작가들의 작품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페스티벌에 있는 거지만은 또 한편으로 사람들이 아주 작은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 간단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이렇게 제가 작품 중에서
아주 심플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같이 함께하는 테이블 도미노 작업인데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 필요하시는데요. 두 분이 함께 작업하는데 이제 뭐 룰은 중요한 거 아닌데 그래도 기본 룰이 있습니다. 사물을 한 자기가 버려도 되는 사물 2개만. 사람을 먼저 지정하세요. 예. 자, 앉아. 네, 자 이왕이면은 남성분 1분, 여성분 1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한 분. 예. 자, 모두 다 눈을 내리까시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면서 7명의 여성분들이 전부 고개를 심지어 나까지 자, 그러면은 아까쯤에 한번 했는데 어땠어요? 예, 예, 예. 자. 멀어도 돼. 자, 버려도 되는 사물 한 2가지씩만 호주머니나 아니면 가방에서, 예, 네, 가방에서. 제 자신을 네, 저는 이거 2개 이렇게 아무거나. 네, 자, 이쪽으로 살짝, 예, 자리를 이쪽으로 한번, 예. 자, 이것은 이렇게 이 사물을 이제 뭐 이렇게 내 것, 네 것 없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 네, 네, 공유해서 이제 순서를 돌아가면서 이걸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네, 뭐 짧게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2동작, 3동작을 같이 해도 되고요. 예, 상관이 전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서를 갖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돌아가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잠깐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예. 지금 박정익 사무국장님 양아. 자, 이렇게. 이번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뭐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
예. 그래. 자.
예, 그러면 이제 한 번씩만 더 돌아가면서 이렇게 맞춰보죠. 그러면은. 예. 여기 사물에 있는 것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사람을 이용해도 되나요? 사람이 기본 룰이 이렇다는 거지. 그 뭐 넘어도 뭐 상관이 없는 건데.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두 분 더 약속. 예. 지금, 이제, 뭐, 테이블 도미노라고, 제가 세 번째 퍼포먼스 아트 개인전을, 북경 798이라고 문화특구가 있어요. 북경 베이징에요. 거기서 이제 2011년도에 퍼포먼스 개인전을 했었는데, 그때 그 개인전이 테이블 하나 놔두고 들어오는 관객들하고 같이 이렇게 제가 사물 2개, 그분들도 2개씩 해서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했던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15분, 20분씩 하고 또 다시 어떤 관객들 오시면은 또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게 할 때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네, 사람들 성향이나 사물들 뭐 떼는 거, 그러니까 즉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쭙고 싶은 게 먼저 이렇게 하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때 느낌이랄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일단 제 차례 앞선 사람이 네. 어떤 행위를 하나 관찰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왠지 연관지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니까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바둑 둘 때 몇 수로 생각을 한다 이런 거랑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의미 찾는 거에 좀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 재밌지 않았었나요? 더 하고 싶어요. 더 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 저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대로 뭐 앞분들은 어떤 의미로 저렇게 종이를 굴리고 넣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생각이 쏠리다 보니까
방금 앞전에 했던 사람의 행위를 나는 저거를 깨고 싶은 행위인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행위인데 그 생각이 드니까 자꾸 나의 행동이 제약이 생기니까 한 첫 번째가 그 느낌 주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냥 이건 어차피 프리하게 하는 거니까 깨는 거든 더 같이 이렇게 상승작용으로 슬라이드를 하는 거든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최고로 즐기는 것 같다 해서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네. 이게 재밌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덧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 액수도 있고 이제 담배 피지 말고 이제 제가 이제 간접 후면을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아까침에.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이런 이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이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한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에 이제 제가 종종 이렇게 자유스럽게 글을 쓰기도 하고 하니까요. 물론 읽기에는 좀 그렇게 좋은 얘기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와셔서 이렇게 또 자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자, 끝났고 뭐 여기서 더 있을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저기 2층.